네, 뉴스토마토 뉴스 인사이다가 준비한 특집이죠. 대담한 대담입니다. 오늘 김영주 한성대 특임 교수님, 그다음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교수 호칭이 더 편하세요? 아니면 의원 호칭이 더 편하실까요? 아니 뭐 부시장 호칭. 의원 한 지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래도 현직을 해야죠. 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예, 20년 전 얘기니까 뭐든지 못 모를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뭐든지 결혼하고 정치는 멋모르게 하는 게 좋다. 동감하십니까? 네, 1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과 관련해서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발단부터 보면요. 이제 박수현 소속 대변인이 이 재판 중지법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헌법적이다라고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그 타이밍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렵사리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리얼미터에 의하면 3%가 오르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관세 협상이 되고 이러한 부분 에이펙의 성공적인 어떤 성과들을 좀 같이 누릴 기회도 없이 바로 쟁론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그 굉장히 그 헌법상으로 이미 그 이런 부분들은 재판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자동적인 법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84조에 예, 한 번 더 이제 그 하도 뭐 고법이나 이런 데서 뭐 그렇죠. 저기 김명훈 판사 발언도 있고.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에서 하고 있는 그 국정안전법 자체가 위헌적이지도 않고 해볼 만한 것인데, 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추진할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왜 지금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재판이라든지 뭐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약해요. 눈치를 많이 본다고. 흐름을 본다면, 역으로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이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반발과 반동, 그야말로 어떤 반헌법적인 시도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지율의 성과라면 굳이 당에서 이런 걸 추진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자고우면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자신감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급브레이크 했을까 했을 때 먼저 강원식 비서실장의 말에 해답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럼 이거는 국민을 향한 경고인가 아니면 당을 향한 경고인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민감하고 중요하게 또 확대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시종 일관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세요. 시종 일관 정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일 열심히 하겠다, 일하는 게 급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정쟁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민의힘은 상임위별로 정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민주당은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정책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뭐 어제 이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몸살 앓을 정도로 오로지 한미 관세 협상과 에이펙에만 집중을 하셨어요. 다른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님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정쟁 시도를 했고 그 정쟁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일부 정쟁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중심에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자꾸 끌어다 들이니 대통령실에서는 뭐 저는 생각에 민주당을 향해서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했다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에 일하는 사람은 일하게 하고 당신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해라라는 좀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저는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 올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지난 거의 한 보름 정도는 에이펙 이후에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에이펙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을 정말 너무나 잘 해내셨지요. 뭐 당연하겠지만 정쟁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뭐 당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나 집중하고 바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중요한 사안 외에는 일단 에이펙으로 다 집중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저는 재판중지법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대장동 재판 하면서 맞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장동 재판 지금 판결문이 뭐 공식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일부 유출된 걸 봤을 때도 그렇게 오해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네. 여러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쟁화를 시키려고 하죠. 네. 그 정쟁시키는 것이 결국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라는 정치적 압박을 넣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현행법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너무 정쟁화시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는다고 재판중지법이라는 얘기를 꺼내오는 것인데 뭐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추진 과정에서 뭐 대통령께서는 에이펙이 바쁘셨으니 당연히 뭐 민감한 이 중요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소통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하다가 정무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다 멈추면 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제가 그게 일단은 그 국민의힘의 정쟁화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김 의원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당에 반발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 당과 정이 엇박자고 갈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당은 당의 이익을 하는 거고 대통령은 전체 이익을 그렇죠. 공유해서 가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마치 엇박자나 갈등으로 얘기돼서는 안 되고 이 기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는 거고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 거잖아요. 수용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든 혹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중단을 번복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상대는 국민의힘이나 말하자면 어떤 사법부에 있는 것이지 이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온도차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또 이 타임을 지나서 당이 또 재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김성호 의원님께서 대장동 재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도로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이제 5개월 동안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 법안 재판 중지법 마련을 했는 당에서는 정말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 성 그어버리니까 그래서 대놓고 당 지도부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러한 해석도 있거든요. 자꾸 일부러 없는 싸움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대통령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요구에 당이 만약에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하면 그건 갈등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거예요. 의사소통 과정인 것이고 또 대통령실에서 사실 굳이 뭐 대변인 그 비서실장 담화가 아닌 형태로도 충분히 의견 전달이 가능했겠죠. 근데 굳이 비서실장께서 이렇게 기자회견 형태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꾸 대통령님을 중심에 두고 정쟁화시키려는 시도에 현혹되지 마시라.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오가겠지요. 하지만 그게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님을 자꾸 끌고 와버리면 할 일을 지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 정확하게 봐주십사 하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뭐 사실 뭐 민주당에 전화할 것 같으면 그냥 불러서 전화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무수석 통해서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정쟁 시도를 하고 그 정쟁 시도의 중심에 대통령님을 자꾸 놓으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만약에 사법부가 또 위헌적인 행동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재판중지법이 급하게 실행될 필요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국민의힘이 계속 정쟁을 일으키려고 시동 거는 정도 단계인데 뭐 말 그대로 대통령실 견해처럼 사실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 사법부가 위헌적인 행동을 한다면 뭐 법으로라도 행동에 나설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니 오로지 이건 정무적인 영역이거든요. 오로지 정무적인 영역.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액션에 들어가고 대통령실에서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멈춰. 하지만 기자회견 형태를 취했다는 건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님을 중심에 넣어서 정쟁을 일으켜서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눈두고 봐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 아까 얘기하셨는데 결국엔 지금 이번 주는 저희가 사실 뉴스토마토가 기획을 했던 게 에이펙 특집, 에이펙에 대한 평가로 이번 주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재판중지법 이슈 때문에 그게 다 묻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친명과 친문 싸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친명의 그 모든 성과 휘호 너무 대단하다 이런 거 만들었다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거를 치하를 해야 되는데 이 재판중지법 이슈를 당에서 던지부는 일씩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이제 내년 지방선거 용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금 싸움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그 민주당이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그 법사위를 열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대통령이 뉴욕 갔을 때 당에서 뭘 했고, 마치 대통령이 뭘 하면 당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어떤 의도하지 않게, 저는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은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 당이 한 번 더 어떤 주요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무수석과 논의를 한다든지 당정 간의 한 방향 정리를 위한 사정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것은 단순히 박수현 그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 야당에 대한 어떤 엄포일 수 있는데 이걸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가는 건가 이렇게 느끼게 했다면 그거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의 소홀이다. 그렇게 우리가 솔직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상을 주냐면 유죄이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인상으로 공격받기 쉬운 거예요. 지금 재판이 단순히 뭐랄까 유무죄를 따지기 이전에 스톱돼 있는 상태인데 이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대통령이 도망간다. 굳이 그런 어떤 적의 공격을 유리하게 해주는 일을 왜 하느냐는 정무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이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아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뉘앙스 자체가 마치 대통령이 유죄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인상을 짙게 갔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은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조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한다면 무슨 법을 만들고 자꾸 뭔가 손을 대려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건데 그건 역으로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럼요. 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님에 대한 국정 지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높으면 교수님 말씀처럼 사법부에서 장난을 칠 수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힘있게 추진될 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점점 좌절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대통령님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다 동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개혁 제대로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꼬투리가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유지해 가는 것 저는 그것이 특히 올해 내년에는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맞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두에 이걸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흥미로 재미로 꼬투리를 만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것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님을 중심에 넣은 정쟁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했고 그 정쟁을 원천 차단하려고 민주당에서 움직였는데 그게 정무적으로 시의적절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그만해라라는 의견을 좀 우리 입장은 이렇다고 주신 거고 그걸 일부러 기자회견 형태로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꾸 대통령을 중심으로 둔 정쟁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라. 그러면 이거 여기서 끝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정쟁 유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넘어가고 중요한 문제는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는 어제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던 AI 강국으로의 도약 네. 그리고 그걸 위한 지금 이제 예산철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지금 예산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발목 잡기로 모든 방향을 잡은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정쟁화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못하게 막으려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최초 국정기조를 삼았던 대로 지금 AI 정부로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걸 저는 좀 사실 재판정지법 관련해서 최근 며칠간 많이 논란이 되면서 좀 없는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주제와 다르지만 우리 장윤성 기자가 어떤 그 법제처장을 불러내 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대통령실 부분에. 출입 기자죠.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굉장히 또 법이라고 하는 매우 중립적인 부분이고 또 그분이 또 사실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이 아무리 사담을 전제로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했다 하더라도 마치 대장동 재판에 대하여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이건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부분이죠. 예, 상당히 그래서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뭐 어제가 좀 다르지만 우리는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 얘기한 것처럼 우리조차도 마치 예컨대 박홍근 의원이 그런 데 대한 말하자면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마치 누구 하나 당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게 또 사단이 나는 거예요. 당내 분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덫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비판을 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간에 없는 갈등을 부채질해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건강한 관계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건 맞아요. 뭐냐면 네.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과 용산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땠나요 그때는? 뭐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날 여지도 없을 만큼 상명하복이죠. 철저하게. 아. 용산에서 국민의힘의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는 상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나 속도나 상황이 맞지 않다면 또 소통을 하면서 맞춰가는 이건 건강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타이밍이나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좋게 하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무적인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또 사전 소통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 부담을 줘버린다면 그건 좀 미숙함이죠. 그런 미숙함이 없도록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미숙함 때문에 갈등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네. 그거는 저는 지금 민주당과 우리 대통령실의 관계 이번 재판 중지법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은 좀 저는 건강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좋은 말씀인 이유가 이번에 이제 추경호 그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 만약 건강한 소통이 없고 건강한 어떤 긴장 관계가 없으면 네. 실제로 저는 한 번도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의총을 네. 당사에서 한 적이 없거든. 네. 아, 그게 비상식적인 그럼요. 거군요. 그러면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 의총을 왜 당사했어요? 의총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 참여할 거냐 말 거를 바로 의총 앞에서 예결위장이라든지 맞습니다. 49에서 하면서 보이콧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윤 대통령의 찬성 입장이라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본회의장과 가까운 데가 아니라 당사로 옮겼다. 나는 한 번도 당사에서 그 의총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된다고 의원들이. 네.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 당사로 몰려가지고 완전 짓대가 되듯이 피리 그렇죠, 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의총을 하면서 딜레이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특검이 얘기하듯이 이것은 방해가 될 정도로 일부러 배제시키기 위한 기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토론할 수 있잖아. 토론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지지한다. 표결에 참석 안 한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장소는 본회의장 근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누구도 위에 오더가 내렸나 보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별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정당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 그때 무엇보다 현장에 계셨고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때 국민의힘이 12사 내란의 밤 그 전후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명하복이고 그 추경호 대표를 따르지 않는 불이익이 있고 뭐 어떠한 분위기였길래 이렇게 정말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도 300명 중에 한 명이 헌법 기관인데 어떻게 잠시 이렇게 뇌를 빼놓고 행동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고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여당의 기능이 단순히 대통령님을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여당의 기능이 아니에요. 여당이 사실은 국민들이 여당을 믿고 대통령을 믿으려면 대통령님이 잘할 수 있도록 잘할 때는 박수치고 열심히 돕고 또 경우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될 때는 야당보다 먼저 움직여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모험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께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책임 정치, 책임 정당입니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제가 있었을 때 제가 당 지도부는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수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에 가서 세세한 것까지 용산과 다 이제 일종의 지시를 받는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가위 간사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하나 예를 들어 양육비 선지급권 하나 가지고도 용산에서 해라 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용산 의견하고 달리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욕먹었죠. 그리고 그때 과거사 화해 위원장이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고발하겠다 할 때 국민의힘 다 퇴장하는데 저 혼자 퇴장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들리는 말은 용산에서 보고 화가 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국회의원이 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 화해위원장이나 명칭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된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하더라도 나는 생각이 달라고 앉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용산에서 당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산에서 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고 할 때 간사로서 일을 할 때 또 당에서는 뭘 할 수 있죠. 근데 용산에서 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지금 건전한 민주주의의 건강하게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조율을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상명하복과 조율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의 올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여러 모셨겠지만 국정 지지도 떨어지는 행동이 있을 때 저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에 대한 높은 지지율만이 개혁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정쟁을 만들고 그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을 밀어넣어서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정책의 잘못된 부분, 일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지지도를 올리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일으키고 그 정쟁 중심에 대통령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대통령께 정확히 봐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냐 하면 대통령실의 자신감으로 표현하면 돼요. 오, 자신감이요? 예, 야,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럴까요? 이 네. 대통령이 오른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구고면하지 않고 민생에 올인하겠다. 그렇죠. 당도 그 흐름에 따라 달라.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예결이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 전국이잖아요. 네,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단순히 몇 프로 했다, 720조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AI 강국으로 가는 AI 또 선도국. 경제를 선순화.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사실은 2% 1% 거의 미국 관세 협정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직전에 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왜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하느냐 많은 토론이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에 가 있는 수많은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깔고 앉아. 그 돈을 실제적으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그런 식으로 AI라든지 어떤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 가자는 어떤 큰 담대한, 오늘 제가 좀 말꼬리 잡고 싶은 게 대담한 대담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담대한 대담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저희 코너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담대한 대담으로 그런 하겠습니다. 담대한 뜻이 있어요. 단순히 야당에서 벌써 채무가 어떻고 하는데 사실 네, 그렇죠. 이 채무의 성격이 그냥 퍼주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물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양극화 해소해야 되고 수축 경제를 다시 원상태로 복원해야 되고 그 복원 속에서 선순환으로 가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현되는 그런 오히려 내년이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이 조금 더 한 방향 정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 그런 거를 놓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